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 타임세일 종목 카텔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윤지입니다. 이 얼마 만에 보는 시원한 반등일까요? 오후장 들어서 V자 반등을 시원하게 나타내주면서 오늘 양대 증시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77%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신 투자자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건 이제 바닥을 찍고 시원하게 증시가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혼자서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 톡톡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화요일에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이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함께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더욱 빠르고 전화로 간편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밝게 인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가 오늘은 조금은 좀 반등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내일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네. 다르실까요? 저는 지금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아무런 이슈도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득 지수가 상승세로 돌연 올라섰는데 그 이유를 짐작하시나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푸틴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슈가 터지면서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재건 테마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속적으로 푸틴의 건강 이상설은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루머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루머가 우리 시장에 불러일으킨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는데요.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결국에는 국제 정세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유가도 내려갈 것이고 시장 상황도 많이 변할 텐데, 그로 인한 키 맞추기가 일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오늘 포착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이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일 경우에는 기대 심리를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박스권의 하단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려면 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어야만 하는데,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돌연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문자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들 지금부터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짧게 브리핑 해주셨는데요. 15분 동안의 우려스러운 종목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종목씩이나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세 종목까지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 종목 정도 선별해서 해보겠습니다. 뭐 주실 휴마시스 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한번 해볼까요? 네, 휴마시스 휴마시스 종목이고요. 2,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있으십니다. 이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 휴마시스가 제가 아까 먼저 봤었을 때는 수익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손실 중이신데 2,120원에 오늘 종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거 근데 비중은 되게 어떻게 해야 좋으세요. 될까요? 네.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테마가 지금 점점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분석해오고 시장이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가 하락할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지수가 상승할 때는 그 상승세를 이끌어갔었던 건 제약바이오 테마였습니다. 물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중에 코로나 쪽으로 좀 더 원숭이 두창 쪽으로 조금 더 치중되어 있긴 하지만 이 회사의 원천은 결국 의료기기였어요.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휴마시스 조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쌍바닥의 구간에 다가서 있는 상황이죠.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와 반대로 평균 단가 2,700원까지의 주가는 급하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마시스를 장기 투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면 주가가 급하게 반등하기보다는 조금씩 야금야금 주가가 상승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저항 가격이 매우 높아요.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되냐면 4,500원, 4,6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의심이 듭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지? 이거 이미 저점은 한번 이탈을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갈 때 불안 심리가 내재되게 되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쌍바닥을 완성하고 주가를 반대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를 올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00원이라는 주가를 조금 더 높이시죠. 네. 여기에서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비중은 10% 괜찮게 잡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4,500원. 그러면 4,50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라면 4,000원을 넘어갈 때부터 매도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4,000원에서 4,500원 이격이 좀 큰 게 아니냐, 괴리감이 좀 들지 않겠냐라는 해석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매도를 4,200원 정도에서 잡아볼까 합니다. 4,200원에서 매도를 하신 이후에 4,200원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덜어내신 이후에 4,300원이나 4,400원 정도에서 물량을 한 번 더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한 번에 4,500원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4,000원에서 매도를 먼저 하시고 주가가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시면서 혹여나 평균 단가 구간이 2,700원, 2,500원까지 내려온다면 매도하셨던 물량을 다시 진입하실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입한 물량은 또 어디에서 매도하느냐? 4,000원에서 또 매도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따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 휴마시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휴마시스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톡방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소통하면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네. 가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이고요. 2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있으십니다. 이거 꼭 좀 부탁드려요 라고 왔습니다. 인벤티지랩 이게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됐잖아요. 네네네. 마약을 관련해서 지금 인벤티지랩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은데 네. 걱정되는 건 인벤티지랩이
상장되고 나서 바닥을 디디고 1차 파동이 나온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치매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인벤티지랩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네. 이슈가 조금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서 왜 첫 번째 상승으로 보는 것이냐면 차트를 보시면 말이죠. 상장되고 나서 상장됐을 때 고가 부분을 지금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탈한 가격을 제가 한번 찝어서 보여드리자면 처음 상장됐을 때 최고점이 자 16,300원입니다. 그러면 16,300원에도 선을 하나 그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6,300원. 그러면 상장된 지 오늘로서 227거래일째가 되는 날인데 상장됐었던 때의 고점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 게 맞은 상황의 지지선을 이탈한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상승 파동의 둔턱을 만들었다고 본다면 이 종목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보다는 바닥을 디디고 상승하는 역할을 하기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8,440원의 저점 다음에 이번 상승 이후에 끝나는 저점이 생길 겁니다. 그 저점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판단했을 때 저점이 나왔을 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점 이후에 32,750원을 돌파해 준다면 그때부터 인벤티지랩의 이번 상승의 지지선을 어디로 볼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지금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13,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10%셨다면 추가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이미 비중이 20%면 적은 물량은 아니세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100%가 아니라 500% 이상의 물량을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매우 단기적으로 미수를 사용한 우리 대회에서나 나올 법한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 전업 투자자가 아닌 상황에서 인벤티지랩의 비중 20%면 절대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최소 6개월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3,5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 있고요. 이번 하락이 제가 예상한 것처럼 13,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까지 노려볼 수 있겠지만 13,000원이 아니라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11,800원을 이탈한다면 해당 종목은 23,500원이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장기간을 봐야겠지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노란톡을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은 13,000원입니다. 13,000원을 이탈하면 즉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13,000원을 지지하고 주가가 16,300원을 돌파할 때 이 종목이 갈 힘이 있겠느냐,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제 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동전주는 원래 잘 안 하는데요. 네.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고요. 184원입니다. 비중은 10% 정도 있으시네요. 오가닉 티 코스메틱 오늘 종가는 140원이었습니다. 이거 약간 손실이 있으신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동전주.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환기 종목이죠. 그리고 주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지금 이 약물고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특성 자체가 자, 첫 번째로 184원, 지금 140원인데 여기에서 유상증자 할 수 있겠습니까? 유상증자 안 되겠죠.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설비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R&D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메틱, 어찌됐건 제약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기업이 어떠한 모멘텀을 장착해야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점이 103원입니다. 103원까지 내려갈 가능성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지금
그냥 내일 시초가에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종목 동전주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뼈아픈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차트를 보시면 언제 진입하셨을까라는 예상도 들죠. 어디겠습니까? 이때죠, 이때. 8월 초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때 진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건 내가 손절해야 되는 손절 지지선을 어디로 잡아야겠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상태로 지속적으로 버티고만 계셨을 텐데 저라면 핑크색 지지선 이탈할 때 무조건 손절합니다. 그런데 이 핑크색 지지선은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상황이셨을 거예요. 우리 노란톡에서 핑크색 지지선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연결을 통해서 핑크색 지지선, 특히나 오색선 표현하는 방법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동전주로서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KN솔입니다. 1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네요. 장기 투자자신데 이거 네. 향후 전망 의견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어요. KN솔이 올해 여름에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죠. 지금은 약간 주춤하지 않나요? 이거 주춤이라고 표현하면 KN솔 많이 서운할 텐데요. 네, 주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종목은 매우 괜찮은 상황입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장기 투자를 희망하신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위로 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 기업이죠. 왜냐면 바닥을 진짜 오랫동안 디디고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는데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때 과거 시점의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예요. 네. 그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리스크는 36,550원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이 상승을 보여줄 때 올라갔었던 가격은 33,350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KN솔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오히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가가 악재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됐다라는 건 누군가가 가격을 방어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 방어를 하고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봤을 때 18,400원이시면 진짜 매우 좋은 가격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저라면 비중 10%에서 5%로 절반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절반 언제 매도하는 게 맞을 것이냐? 한 가지 자리만, 한 가지 포인트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봉이 10월 12일에 양봉인데 29,200원입니다. 그런데 29,20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29,200원을 넘어간다면 비중 10%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29,200원 위로 고가가 넘어가는 날 29,200원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면 비중을 절반으로 덜어내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은 31,500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31,500원의 지정가로 절반의 물량 털어낼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더 큰 수익을 바라보시는 건 괜찮지만 욕심을 부리시다가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18,400원은 우습게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의 모멘텀은 좋으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꼭 필수로 해주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남은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요. 한 종목 더 빨리 한번 해볼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안 뜨네요. 네, 시간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한신기계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한신기계 전체 시대의 5분의 1이면 20% 정도 들어가셨는데 평균 단가가 5,150원이시면 이것은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 끝났는데요. 마지막에 정말 아쉽게 시간이 딱 되는 바람에 한신기계에 대한 상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을 더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에 네.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한신기계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냥 한신기계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한신기계는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어서 지금 주가를 올리려고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에는 로봇 관련된 테마가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주어야 하고 거기에 AI와 관련된 반도체까지 이어져 있는 테마의 순환매가 이루어져야만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텐데 평균 단가가 높으셨으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었겠지만 5,150원이라고 하셔서 기다리셔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려주신 분께서 전체 시대의 5분의 1 정도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000원 정도면은 너무 높은 단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죠. 홀딩하시면 된다라는 네네.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 종목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죠.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또 내용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텐데 네. 갖고 오신 종목이 삼보산업입니다. 네. 이 종목은 전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었나라는 내용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 종목을 갖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정치 테마주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정치 테마주로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정치 테마주로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알루미늄과 자동차 관련주로 주가를 좀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조금 시장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었던 이유가 삼보산업의 이사진에 이준석의 아버지께서 직원으로 계셨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엮여 있었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전 조국,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그분과의 인맥도 있는 상황인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비철금속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삼보산업이 최근에 주가를 올렸었던 건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 자 그러면 삼보산업의 차트를 봤을 때 해당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더 유지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설명을 드려보자면 삼보산업은 바닥이 이미 잡혔습니다. 바닥이 잡힌 상황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건 과거 시점이에요. 7월 26일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가를 야금야금 상승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삼보산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삼보산업의 내재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공항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공항이 지어지고 있는 것은 부산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 아래쪽에 지어지는 공항 인근에 삼보산업의 기업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근의 인프라가 얼만큼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거제도와도 연결된 다리가 바로 삼보산업이 현재 위치해 있는 기업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보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신공항이 결국엔 2030년에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입장과 그리고 공항을 35년까지 건설하기로 생각하고 있는 국토부의 입장이 조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030년에 세계 박람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항 시기를 2029년으로 맞추어야만 유치를 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안이 바로 간척 사업입니다. 간척 사업을 통해서 간척 사업을 한 그곳에 공항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B, C, D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간척 사업을 통해서 해안에다가만 공항을 짓게 되면 지금 이미 있는 지상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13조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고 25년부터 첫 삽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4년 만에 만들면
간척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안을 고루 다지고 거기에 공항을 만들고 활주로를 만드는 시간을 4년밖에 안 잡으면 이 뭐 아파트 짓는 겁니까? 너무나 짧다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말이죠. 삼보산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도 있다. 공항이 조기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으로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바로 내재 가치를 기대하는 겁니다. 삼보산업의 땅덩어리의 가치, 곧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매출액의 증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업이 밟고 있는 땅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삼보산업이 바닥을 디디고 주가를 상승 추세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 가지만 알루미늄과 네. 자동차 부품 관련된 테마로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장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보산업은 지금도 매수하기에 나쁘지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물론 11%대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정말 모멘텀이 많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루미늄이나 뭐 자동차 부품주 관련돼서도 묶이고 있고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근데 계셨어요? 유튜브도 보고 있죠. 아, 근데 기업도 뭔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삼보산업이요? 네. 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내용은 오, 알고 있었는데 야, 네. 이게 어떤 부분이 연결된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땅값이 올라가면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는 점은 새롭게 제가 오늘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리뷰 타임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 아무래도 네옴시티 관련돼서 크게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도 히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네. 결국 풀리지 않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히림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까요? 아직도 목마릅니다. 오. 네, 아직도 목마른 기업이에요.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네. 정말 히림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야 올라간다고? 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바닥까지 그렇게 이탈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왜 자꾸 투매 심리를 불러일으켜 놓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놓고 왜 이제서야 주가를 올렸는지 화가 나는 기업입니다. 자, 히림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련주로 엮여 있죠. 네. 그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다른 것들 다 안 보셔도 됩니다. 히림은 차트로 갔습니다. 네, 차트로 갔는데 120일 차트를 보시면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포착되고 이틀 만에 큰 폭으로 주가를 올렸었는데 여기에서부터 히림이 진짜 세력들이 장난을 잘 치는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처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지선을 이탈하면 하루만 더 보자라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리죠. 왜? 그 다음날 그 지지선을 밟고 올라와주면 이탈한 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네.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음봉이 나오면서 메가토르의 자리를 이탈했는데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양봉을 만들고 메가토르 위로 지지선 위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음봉을 뽑아내면서 지지선 아래를 깨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올립니다. 몰라요. 여기에서부터 이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주가를 또 올립니다. 올렸는데 검은색 저항선을 또 뚫었지만 종가는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여기에서 또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와서 닿은 데가 어디입니까? 메가토르의 지지선이죠. 닿았길래 아, 이놈 또 한 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음봉으로 깨는 게 아니라 시가를 빼버립니다. 시가를 이탈시키고 그 다음에 종가를 메가토르에 걸쳐놓고 그 다음날 양봉을 만들었다는 네.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세를 보여주는가 싶으면서도 또 한 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했죠. 어제. 장식을 하고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래량. 거래량까지 붙였죠. 네. 그러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이탈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많았을 텐데 여기에서 히림이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이만큼 장기간은 아닙니다만 장기간은 아니죠. 길어야 한 달 반인데 이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이미 모멘텀은 장착한 상황에서 흔들어 댔었던 건 히림 보세요. 차트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면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많았을 종목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기서 주가를 갑작스럽게 반등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투자자들 모두를 안고 주가를 올리는 상황밖에 연출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격 구간에서 개미털기를 하고 주가를 올렸었던 게 바로 오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물어보세요.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이 차트를 보면서 오히려 걱정하실 것 같은 게 이렇게 계속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수익을 내줬을 때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맞죠? 네. 내일 시초가의 절반 매도 하셔야 됩니다. 내일 시초가의 절반 매도 하시는 이유는 히림이 단기간에 박스권을 그리고 주가를 오늘 상한가를 보내주긴 했지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 오후 시장의 지수와 개별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를 저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오늘 시장에서요? 네. 오늘 지수가 우크라이나 상승한 그쵸. 우크라이나는 결국에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심정지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목격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온시티 관련주 결국엔 우크라이나 재건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건설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건축업을 하는 거죠. 네옴시티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건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동일한 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기업이 무엇을 할 것이냐만 결정이 안 난 거지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건축업을 한다라는 건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빠를 것이냐, 네옴시티가 빠를 것이냐는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결국엔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업무를 할 것이다. 다만 네온시티 개발과 우크라이나 재건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왜입니까? 직원들을 늘릴 수 있는 캐파의 양 또한 다를 것이고 외주를 맡길 수 있는 업무의 능률과 효율 또한 다를 거기 때문에 서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매출을 통해서 직원을 고용을 하고 그 직원들을 파견시키면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독점 체계도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네옴시티가 아직 두각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계약이 된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 오늘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건강 악화설이 한 번 더 화두되면서 시장을 반등을 보여준 이 상황이 내일 반대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방송 나오기 직전에 본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매우 건강한 상태다라는 제목의 뉴스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이거 진짠가 거짓인가 루머를 통해서 일부러 시장 조사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가 매우나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늘 상한가를 간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갭이 뜰 가능성이 매우 클 텐데 갭이 뜬 이후에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하다, 애매하다, 이거 조금 더 무서운데라는 생각이 들면 투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으로 더 큰,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내시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반 정도는 조금 더 큰 목표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중소형 건설주보다는 아무래도 대형 건설주들이 그 수혜를 확실하게 볼 것이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이랑은 조금 엇갈린 방향인 것 같아요. 많이 엇갈리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면 괜찮을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진입하실 때 뉴스를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설명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를 통한 매매의 근본적인 원칙은 뉴스가 나올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매수를 할 거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사자라는 판단을 하는 시간이 점점 더 압축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종목들이 뉴스를 만들어낼 때는 말이죠. 히림 같은 경우에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히림은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닥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림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네옴시티에 가서 건설업을 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몸집을 불려야 고래 싸움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래 싸움에 살아남으려면 히림 같은 새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집을 일단 키울까요? 그렇죠. 몸집을 불려야 돼요. 몸집을 불려야 짜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어떤 식으로든 방어하기 위해서 박스권을 그렸다라면 지금부터 주가의 상승폭이 커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 종목 진짜 단단히 맘먹었구나. 이번에 네옴시티를 통해서 급성장하기 위해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기반을 마련하고 뉴스를 만들고 그로 인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개인 투자자들의 뇌리를 스쳐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상승, 이번에 저항선을 넘어간 이 상승이 곧 히림이 지금부터 보여줘야 하는 모멘텀의 성장 가치와 지속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상승한 이후, 오늘 상승이 아니라 내일부터 보여줄 상승, 이번 주의 상승 이후에 해당 가격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과 투매를 받아내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거래대금이 수반된다면 휴식기를 갖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그 휴식기를 가질 때 한 번 더 거래량을 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너 이만큼 거래량이 터진 거 받아내고서도 아직까지 건재해? 라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 투자자가 기업에 바라는 염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들에게 바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가려면 네가 얼만큼 굳건하게 종목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봐야 내가 차익 실현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고 힘없이 주저앉으면 내가 너를 뭘 믿고 투자하겠니? 네가 정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 보여줘, 너의 의지를. 그 의지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히림 차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종목도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SY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8월 달에 추천을 받았던 종목이었고 10월 6일에 한 7,000원 넘어서면서 목표가 한참 넘겼어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지금 현재 구간 61% 정도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SY도 역시나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SY는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샌드위치 판넬.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유 설명 들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샌드위치 판넬은 말이죠. 우리가 건설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효용 가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샌드위치 판넬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주말에 농장을 하는, 그렇죠? 그럴 때 샌드위치 판넬들을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까지 봐야 돼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체계에서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지사 혹은 시장들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시장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굵직한 기업 누가 들어갔습니까? 애플과 구글이 인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나 결국엔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철도도 없죠. 그리고 항만도 없습니다. 그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결국에 건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부들이 지내야 될 공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부들이 지내고 그곳에서 거주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물류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운송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재들을 가지고 건설업을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그 건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판넬. 자재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부들이 지낼 수 있는 거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인부들이 지내는 거처가 그곳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움직여지면서 지어져야 할 텐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의 절감을 만들기 위해선 인건비는 저렴한데 그 인건비 외에 물류를 운송하는 가격은 비싸니까 건설로서 그 인건비와 함께 더 줄일 수 있는 것은 네. 바로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은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네옴시티 건설에도 그리고 인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장 설립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산업군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SY의 주가의 상승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굳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자회사가 코스닥의 상장 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SY의 기업의 지금 현재 운영 결과로만 봤을 때에도 주가의 상승은 누구든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맞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작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네옴시티 아직 시작됐습니까? 안 했죠. 인도 건설 시작됐나요? 안 됐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네. 해당 기업은 충분히 큰 수익을 일궈낼 수 있다. 그 말은 즉 SY는 다른 건설업체들과 결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보내면 물건을 보내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파샬로 만들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부서지는 자재들 폐기하고 그리고 새로 갈아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부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가 동시에 시작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받쳐낼 수 있는 상황이죠. 왜? 전문가가 필요한 설비의 운영이 아니에요. 네. 누구든 전문적인 기술자 한 명에 그 다음에 인부들, 힘쓸 수 있는 인부들만 있으면 충분히 샌드위치 판넬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SY를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말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만 나오면 자꾸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삼부토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삼부토건이 어떠한 일을 영위할지는 알 수 없으나 삼부토건의 세력들이 보여주는 그 힘의 세기가 크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분들은 지금부터 옥석 가리기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매매를 하실 때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상승 파동뿐만이 아니라 SY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겠느냐 그리고 지금 SY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 그 이유를 아셔야겠죠. 이곳에서 이 현재 주가에서 지수와 시장 상황, 세계 경제가 조금 더 괜찮은 상황으로 올라선다면 SY 주가 전고점 한 번 더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습니다. 오, 좋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하신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자,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는 갔습니다. 고가는 고점은 넘어갔는데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날이 전략 매도의 날이에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주가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토르 기법으로 포착됐었던 종가를 이탈할 때는 손절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 한 번의 굴레, 한 번의 테마의 사이클이 돌아가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우리는
바닥을 확인하고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매집을 해서 수익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맞으나 고점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 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것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토리기법의 종가를 이탈한 다음에 손절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이 확인된 이후에 제가 노란톡에서 SY 지금 매수하기에 적기입니다. 저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해당 종목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비중을 실어서 네. 해당 종목을 보유하신다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손절한 것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왜? 첫 번째 둔턱이 만들어졌으면 두 번째 둔턱은 더 크게 성장합니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 상승 추세를 맛보시면 된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죠. 네. 네, 좋습니다. 10월 6일에 이미 최고가 7,460원을 만들어낸 SY였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진입 가능하다라는 시점으로 보시면서 이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인데 네. 제우스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네네, 맞아요. 이 종목 지금 차트상으로는 어떤 위치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차트성으로는 그냥 매수 관점입니다. 그냥 오.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로봇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이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볼 필요 없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도 지금은 보기에 애매하죠. 그러면 반도체로 인한 섹터, 테마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종속회사가 있는 것들 또한 지금은 중요치가 않아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이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추석이 끝났음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줬었던 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둔화되고 위축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메가토르 기법이 나왔다.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메가토르 기법이 확실한 지지선이 된 종목이라면 우리가 판단할 때 뭡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5%,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 네. 세 번째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진입을 할 텐데 해당 종목 보시면 검은색 저항선까지도 아직 얼마나 남았습니까? 20%가 네. 넘게 남아있죠. 그러면 지금 바닥을 디디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해당 종목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7%나 상승을 해서 33,000원에 끝났음에도 진입하기에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입하신 이후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파란색 저항선이 말입니다.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면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온 날의 종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의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을 낮췄을 때의 가격, 전일의 종가보다 높이 끝나야만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마찬가지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제우스의 주가의 위치를 꼭 저에게 들으셔야 알 수 있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얘기를 저한테 안 들으시면 지속적으로 파란색 저항선 지금 주가 기준으로도 70% 올라가야 되니까 제우스는 내가 사고 70%가 되면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검은색 저항선인 지금으로부터 20% 정도 올라가는 가격에 전량 매도한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제우스라는 종목을 살펴봤고요. 반도체 관련된 장비 종목으로 지금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제우스도 지금 현재 구간 매수 진입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박싱 타임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샘 종목 들고 오셨는데 리모델링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니까 또 네옴시티랑 묶여있는 종목들도 어쩔 수가 상당히 없어요. 많고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살펴보면 괜찮을까요? 한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 하면은 밤길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비싸요. 지금 주가가? 아니요. 가구가 비쌉니다. 아, 네, 가구가 비싸요. 그리고 한샘이 보여주고 있는 거 왜 네옴시티랑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가는 한 가지. VR과 AR을 활용해서 홈 퍼니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미리 가구 배치를 해보고 이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신 이후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가구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네. 이유인 겁니다. 왜? 가구가 비싼 건 맞아. 근데 한샘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또 없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자본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할 때 그 접근성을 신혼가구 정도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신혼부부들은 좋은 거 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 1인 가구 세대에서는 한샘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매우나 어렵죠. 그리고 한샘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한샘에서 이월된 제품들을 구입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왜? 제품은 진짜 좋아요. 그쵸. 가격이 비싼 만큼 그 비싼 값을 하는 기업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 윤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직까지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는 없다라는 게 네. 오히려 호재인 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일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흑자로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으실 텐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첫 번째 둔턱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바닥이 디뎌지고 여기에서부터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20일 차트인데 바닥이 디뎌지고 있는 상황의 첫 번째 둔턱의 지지선은 바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금요일과 오늘 만들어진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됐다는 건 해당 종목의 현재 주가가 바닥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둔턱 67,000원을 돌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화두된다면 한샘의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600일 차트를 보여드리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그었을 때 어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90% 정도도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600일 차트가 2년 반이죠.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도 굳건하게 지켜지던 10만 원을 깨고 지금 현재 주가가 반토막 났다. 그러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과 준하는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느냐? 네. 왜 없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샘이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러 가져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종목으로는 한샘 종목 만나봤는데요.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요새 시장을 살펴보면 테마주들이 모두가 다 급등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수적인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살펴보신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옥석 가리기를 참 잘하는 멘토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프닝 때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면 지금 시장 상황, 오늘 V자 반등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 시장의 대비를 위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부분은 유념하셔라 이런 부분들 좀 언급을 해주시죠. 자, 오늘 아침 8시 35분을 기점으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이 30종목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 종목들이 모두 하한가로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나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였었는데 40분이 넘어가면서 하한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시장 정말 안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땠습니까? 결국엔 개인들이 매수 주체가 되어서 그 종목들 모두 다
원상태로 올려놓고 시작을 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푸틴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부터는 11월 중순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어야 우리나라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만큼 그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신 만큼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 편안하게 매매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 시장도 저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 그리고 어떠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시장의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